어린 방송의 청자 여러분, 어제 태극기 행진 굉장했죠. 집회, 서울역 집회하고 또 이동해가지고 서청대, 서울구치소 가서 집회했는데 여러분, 참 조은진 의원 이야기하는 참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깨 있습니다. 만약 태극기 부대라도 없었으면은 얼마나 암흑천지가 됐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 호롱불이 되고 이 시대에 정말 등대가 됐다. 혹은 시대의 횃불이다 하는 태극기 애국자들이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한 그러한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행진하면서 단일화, 태극기 세력들의 단일화, 통합 이런 거 하려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왈가왈부했지만 이제 한 2년쯤 되니까 이제는 왈가왈부할 거 없다. 다른 건 어떻게 통합하는지 몰라도 태극기는 이제 정당이 있는 사람은 대한애국당,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태극기하고는 홍준표 때부터 거구라고 등을 지더니 지금 완전히 태극기하고는 거리가 없어. 사라져 개멸이 돼버렸으니까. 태극기 혀를 떼지 말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단체는 정당이 아닌 일반 단체들은 국본, 대한문,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이 국본으로 모이면 된다. 그 다음에 그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신각으로 가면 된다. 구명총, 박근혜 대통령 구명총연합 가면은 더 이상 이제 태극기 들고 뭉칠 것 더 이상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 다른 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관찰하지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통합하자면서 자꾸 떠드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얘기했더니 오늘 보니까 내 말이 내가 일베 두 군데나 정치 베스트 글로 내 말이 내가 관련된 것들이 베스트 글로 가 있네요. 대한애국당 당원이 아니신 올인셈의 옳은 발언 이래가지고 내 헐뜯는 글 댓글도 좀 있고 아무 상관없지. 지금은 이 왈가왈부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하나가 되려면은 정당 좋아하는 사람은 대한애국당, 정당 싫은 사람은 국본, 대한민국 국본. 거기 가면은 그 다음에 더 정당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곳은 구명총, 보신각에 대충 그렇게 세 군데에서 이제 규합해서 가니까 그게 그 단체들은 서로 갈등도 없어요.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태극기는 이미 하나가 됐다. 취향과 오리엔테이션과 테이스트, 취향이 다른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분열이 아니고 취향이 틀리니까 정당을 가입하느냐 마느냐. 더 이상 태극기 이제 통합 분열 떠드는 것은 빨갱이들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빨갱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분열자. 태극기 세력 분열자 빨갱이지 뭘. 다른 답이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꼭 통합하고 싶으면은 태극기 집회 나와 그 동참한테 하면 돼요. 백의 종군. 우리처럼 백의 종군. 거기 간판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연설 하라고 하고 말라고 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어제
촛불마적단에게 간담이 서늘한 연설을 했다. 그런 내용도 또 다른 글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애국당이 못했을 때 요번에 대한문 앞에 국번에서 도태우 변호사하고 민중홍 사무총장이 무슨 모금통 나눠온다고 욕을 핑계대고요. 이런저런 핑계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모금통 넣어놓고 모금통 투명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태우 변호사하고 민중홍 사무총장이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했잖아요. 그건 또 대한애국당이 하지 않아도 국본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그 박수만 쳐주면 돼. 그때는 왜 취향이 다른 사람이 따로 모이고, 그러나 적대적이 아니 되었을 때 여러 개 있어도 좋은 이유는 뭐냐? 박수를 쳐주면 되니까. 우리가 다 못할 때 남이 하고 남이 못할 때 내가 하고. 문재인을 대검찰청에 21일 날 여적죄로 고발했는데, 여적죄 고발 취지는 뭔가? 그 고발 이유로서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의 단체를 적극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김일성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았듯이 교전이 종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남 적화 노선을 포장하고 있는 적국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쟁하는 것은 형법 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한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라는 것이라고 그 고발 이유를 대면서 범죄 사실로서는 뭐냐? 피고발인 즉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휘에서 2018년 9월 19일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했다. 그 군사 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문재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새 완충 지역을 규정하였으며 그 직선 거리는 북한 50km, 북쪽 50km, 남쪽 85km이다. 직선 거리로는 35km의 차이 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3배 이상의 우리 측 해역, 영역을 더 떼준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고발인 문재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의 NLL을 포기하고 3배로 넓은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게 원래 노무현 때 새 NLL 떼주려고 하다가 국민행동본부나 저도 포함돼가 연설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새 NLL 못 떼주게 했거든요. 나도 연설 여러 번 했어요. 이 새 NLL을 문재인이 기획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새 인천, 서울을 침투하기 좋고 개성, 평양을 때리기 불편하게 만드는 그게 새 평화란 이름의 우리 영역 떼주는 걸 문재인에서 이걸 여적죄로 고발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른 단체에서 다 하지 않아도 국본에서는 그 박수 쳐주면 이게 단체 몇 개가 있는 게 장점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를 통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 소통하면서 합해져 있다. 더 이상 단일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뭘 단일화하자고. 지금 하자고 때를 쓰는 모든 사람들, 특히 대한애국당 당이 붕괴되고 조원진 대표 물러가고 단일화 하자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특기 세력을 단일화해서 모아가지고 자유한국당에 상납하자. 사기꾼들 빨갱이죠.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했던 불악취들이 하는 소리와 똑같아. 정답입니다. 도태우 민중홍 사무총장이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하면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 제66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 보전 의무와 헌법 69조에 명시된 국가 보위 의무를 파기한 것으로 통치해란 말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헌법 84조에 따라 재직 중에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 외국으로부터 환란을 부르는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안 됩니다. 불법 탄핵입니다. 불법 탄핵을 보고 누가 보고 파면이라는 단어를 쓰라고 단어를 달고 이랬는데 그거 헛똑똑입니다. 원래 탄핵할 때는 헌법재판에서 파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면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잡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 잘못 썼다고 하는 그걸 보고 헛똑똑이라고 틀린 말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국본이죠. 피고발의 문재인이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여 법원에 엄정한 판단을 구한다. 이렇게 어제 국본에서 고발했단 말이에요. 이거 단체가 꼭 하나가 아니고 단체가 여러 개인 것의 큰 장점입니다. 이런 상태를 이미 단일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대신 국본이 한 것을 박수만 쳐주면 돼. 이걸 제가 어제 행진하면서 얘기했더니 누가 그걸 그 부분을 따가지고 올렸는데 베스트 거래, 정치 베스트 거래가 아주 논란 벌어졌더라고. 우리는 지금 이미 국민들도 애국자들도 더 뭉치고 싶으면 어제처럼 추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전부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사기 탄핵 그거 무효화해야 된다. 사기 탄핵 이후에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법치를 파괴하고 무법천지로 우익 괴멸에 나서고 교육에서 자유를 떼고 자유 없는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평화의 이름으로 전란을 부르고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미 동맹 파괴하고 유엔사 해체하고 이 짓을 하는 문재인이 다 보이잖아요. 이게 여적죄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망하지 말게 하자. 올라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후보 쫑띵주가 올맹의 간첩이었는데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볼 때 문재인이가 뭉띵주가 됐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날 정도로 북한에서 맹목적으로 막 좋아하니까 의도적이었는지 안 의도적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어. KBS에 무슨 보도를 했는데 9월 18일 날 문재인이가 뭐 백화원인가 어디선가 있는데 김정은이 부부가 평양에 백화원인가 뭐 그 숙소에 문재인 몸도 찾아와가지고 뭐 저끼리 직접 대응한다 하면서 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북한에 굴복시키는데 간첩 1000명, 10,000명보다도 더 유리한 짓을 하니까 김정은이야 뭐 특별 대우해야지. 나라도 특별 대우하겠다. 그래가 자기들끼리 뭐 서로 인사하는데 리설주하고 뭐 인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지랄하고 있네. 이런 말이 다 KBS에 방송됐던 모이라. 이걸 가지고 온갖 그냥 그 기자 보고 징계하러 따라하는데 기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취재하고 하더니 기자들끼리 지랄하고 있네 이랬는데 그게 방송에 나와서 실제로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가 지랄하고 있네.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위장평화, 선전, 선동, 공세 거기에 찌들어가지고
월남을 패망시킨 월남의 야당 후보나 월남의 대통령 비서실장 우리가 똑같아. 월명의 전사가 되는 거죠. 우리 똑같아 구도가. 우리는 더해. 비서실장에다가 대통령까지 국회 전사라는 그런 평가를 국민들이 막 하고 깨인 국민들 난리 법석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자가 자기들끼리 몸싸움 하다가 서로 취재하려고 지랄하고 있네. 혹은 의도적으로 지랄하고 있네 이런지 모르지만 박수치는 네티즌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노발대발하게 청와대 처벌하라고 KBS 기자에게 압박한 것도 많지만 후세 역사들은 지랄하고 있네. 이게 김정은 문재인에 대해서 북한까지 검열해서 북한에서 보도하지 못하라는 것은 보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북한의 검열 기관까지도 지랄하고 있네. 이런 말이 나가게 했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소리를 키워봐도 딱 리설주가 말할 그 순간에 리설주가 문재인에게 말할 그 순간에 지랄하고 있네 이런 말 나가봤단 말이에요. 오늘 동영상 돌아다녀. 기사 지워도 소용없어. KBS 보도해 그것도. 그러니까 좌빨들이 노발대발하게 청와대 청원하고 카메라맨의 목소리야. 북한은 검열까지 다 했어. 이 촬영 기자를 처벌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좌빨이들이 난리법석이야. 이미 뭐 동영상 KBS 보도로 다 나가버렸는데 너무 김정은을 너무너무 평화의 사도로 섬기니까 우연을 빌려 역사의 신이 지랄하고 있네. 이런 방송 나가게. 북한 검열까지 받아 나가게. 역사는 이렇게 우연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기들끼리 대한민국 다 먹었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쳐도 소용없어요. 대한민국 특히 시민단체인 국본에서는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하니까 도태우 변호사하고 그거 많은 곳에서 보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이가 리설주, 김정숙, 문재인, 김정은이가 문재인 숙소 백화원인가 어디선가 서로 담소할 때 지랄하고 있네 이런 방송만 나간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말 남한의 부하 취급받은 거예요. 남북 그 공동성명인가 뭔가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영토 떼줘가지고 여적죄로 고발당한 그거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우리 영토 3배 떼준 거예요. 그게 북한의 꿈이었어요. 북한은 지금 평화란 이름으로 우리 군사 국방 다 허물고 있어요. 치안 다 허물고 있어요. 월남 이래만 한 거예요. 월남만 할 때 희열을 느꼈다는 그 문재인이 정말 북한 간첩과 같은 그러한 우리 안보 파괴를 하고 있어요. 의도적인지 바보인지 간첩인지 멍청인지 그건 외신들이 모르는 것처럼 나도 아직은 유보해도 국민들 다 알아. 우리가 태극기혁명 이루면은 광화문에서 처단되기 전에 그 사실을 규명하고 처단해야 돼. 여적죄는 처단밖에 없어. 얼마나 문재인이가 싸구려로 굴었나 하면 이건 의도가 아니면 안 돼. 남북한에 그래도 자기들끼리 통치자라는 이름으로 합의해가지고 3차 남북회담 서명을 했는데 공동선언
평양 공동선언이라고 발표했어요. 그것도 평양 공동선언 하면서 서명했는데 김정은이는 천년갈 만년필로 서명했는데 문재인은 1,000원짜리도 안 되는 네임펜인가 그거 빨리 정발 때가 날아가 버리면 몇십 년 되면 글자도 날아가 버릴 수 있어. 싸구려 펜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문재인은 없어. 1,000원짜리도 안 되는 펜으로. 김정은이는 만년필로 하거든요. 잉크로. 잉크 오래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남북한이 서명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남한에는 서명자도 국가가 없으니까 이런 이미지를 준다고 네티즌들이 보고 야 임종석이 상황 노릇만 할 줄 알았지. 문재인이 갈 때 거기에 펜 하나 서명할 펜 하나 서명할 선언문 미리 다 보내가지고 북한 수준대로 문법 보니까 어법이 바탕 띄우고 위에가 아니고 바탕 위에 북한 어법 문법이 서너 군데나 북한 문법을 쓸 정도로 미리 북한 명령대로 가는데 서명하는 펜도 하나 안 가지고 보냈어? 싸구려 펜으로. 예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남한의 서명은 무효. 그러니까 네티즌이 뭐라 그래? 잘했다. 1,000원짜리도 안 되는 네임펜 같은 인간 김정은이 앞에 혹은 우리 국민 앞에 싸구려 인생은 싸구려 펜으로 서명하는 게 그게 역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다. 1,000원어치도 안 되는 종이였잖아. 1,000원어치도 안 되는 그 종이 1,000원어치도 안 되는 펜으로 서명하는 게 그게 맞다. 아무리 문재인이가 네임펜을 편하게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자기들끼리 국가 정상이라고 자기들끼리 물론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에요. 남쪽. 그리고 연설 말 중에 북과 남이 이랬잖아. 북과 남이. 자기의 종주국이 북이고 종북이 자기의 주는 북이고 우리는 종이야. 주종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문재인이 섬세하게 보면 전부 우리는 싸구려, 북한은 고급, 남한은 국가도 태극기도 없고 북한은 인공기 한반도기. 앞으로 통일할 것은 한반도 적화 통일은 주인국이 북한이다. 세상에 자기 나라 우리 미국 대통령 와도 성조기 안 들잖아. 대한민국 길을 안 들어 죽었어. 죽어야 돼. 그런데 북한 길은 안 들어. 문재인이가 이 사사건건 상징들을 계속 못 부리냐. 적화통일 상징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게 적화통일의 남한의 인민군 전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국민이 그래 떠드는 거예요. 그 네임펜 말이야. 별거 아니라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 휘발성 있는 싸구려 펜. 역사적인 서류는 국가기관, 기록관, 특히 박물관에 오랜 기간 전시될 수 있다. 그러나 휘발성이 있는 싸구려 화학성 펜으로 갈긴 서명은 서서히 없어지고 마니 천년염료인 고급 잉크로 된 김정은 이름만 후대에 남고 문재인은 이름은 사라져. 남한은 사라져. 청와대란 기관과 엽전의 상식과 격을 잘 말해준다. 허술하고 한심한 게 청와대다. 우리 네티즌들이 분개한단 말이야. 일국 대표가 다른 나라에 방문하면 양국 국기가 보이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태극기는 하나도 안 보였다. 이게 통째로 나라를 갖다 바치러 간 게 아니고 뭔가 문재인 탄핵하자. 네티즌들이. 싸구려 펜도 싸구려를 쓰는 거지. 싸구려니까 펜도 싸구려를 쓰는 거지. 생각도 싸구려 하는 꼬라지도 싸구려.
국가와 국민의 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문재인의 안중에 있을 리가 없지. 문재인의 머리가 딱 싸구려 수준이니까. 책상 너머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수준이 바로 네임펜 싸구려로 남북한 합의서에 서명하는 똑같은 현상이지. 싸구려니까 막 비난을 국민들 퍼부고 어떤 네티즌들은 남북 서명, 북한은 고급 잉크로 쓰고 남한은 픽 날아가 버리는 싸구려 네임펜 1,000원짜리도 안 되는 게 국가 간에 서명하는데 1,000원짜리도 안 되는 저 어디 일반 서명 받아도 그거보다 비싼 사인펜 쓰겠다. 문재인은 인지 능력 저하로 스스로가 대통령인지 북한 지방관리인지 모른다. 청와대에서도 문재인이 서류인지 뭔지 들여다보는 자리에서 임종석이 손짓으로 숙제 검사하는 선생처럼 뭔가를 지적하는 사진을 봤다. 문재인이 뭐 문제 있다 머리에. 어떤 네티즌은 남북한 서명 네임펜으로 1,000원짜리도 안 되는 네임펜으로 문재인이 서명한 사진을 보고 정권이 바뀌면 휴지될 수 있는 것을 연필로 서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정은의 부하들은 절대 김정은보다 좋은 걸 쓰면 안 된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고급 펜 쓸 때, 만년필 쓸 때 만년필. 문재인이는 휙 날아가 버릴 1,000원짜리 미만 네임펜을 쓰는 게 당연한 거 아이가. 김정은은 고급이고. 온갖 비난과 심지어 이번에 그 서명할 때 보니까 딱 주면은 비서관은 저 옆에 가서 있어야 되거든요. 딱 보고 똑바로 앉아 앉아 저때 보고 쳐다보는 거야. 문재인 서명한다 문재인인가. 심지어 그런 의심을 한 사람도 있어. 볼펜이라도 있었으니 다행입니다. 좌파는 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년필 빌려달라고 안 한 게 다행이라고. 대한민국 국격을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돌아다니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쪽팔리는 짓만 하는 게 아니고 여적짓만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온갖 보니까 미국이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좌익들이 변희재를 비판할 때 생또라이라고 그랬거든. 그거 법원에서 생또라이를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판결 났어요. 명예훼손이 아니야. 문재인, 변희재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문재인 같은 저런 것들 저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고 재래식 무기, 장사정포, 어마어마한 장사정포가 우리를 겨냥해 있고 특히 핵무기가 방어용인 10여 개도 아니고 공격용인 100여 개를 가지고 있는데 대놓고 평화선언 하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 종이 조각, 퀴즈 조각이다. 왜? 평화선언 한들 뭐해? 핵무기 3개만 날려버리면은 평화 끝나는데 그거 허튼 짓 하지 마라. 미국 전문가들이 문재인이 하는 평화 타령을 보고 허튼 짓이라고 어제 냈잖아. 그래 봐야 국제사회에서는 생또라이 질이라고. 생또라이 질이에요. 핵무기 앞에 평화협정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의미 없어. 북한이 핵이 없고 북한이 장사정포 같은 거 없었을 때 그거 없애야만이 평화협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데니스 와일드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우선 남북 간 국경에 배치된 1만 문의 북한 장사정포 철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가 있는 한
핵실험장 폐기 아니고 핵이 방어용이면 10여 개인데 그게 최소한 서너 배 아니면 10배나 있는 핵무기가 있는데 그거는 공격용이기 때문에 그 핵이 사라질 때까지는 평화협정 의미 없다. 딱 잘라지게 데니스 와일드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문재인이 하는 이번에 평화 타령 자기들끼리 한 군사 협정 합의서 의미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10개 미만 정도 되면은 방어용이라고 말이라도 변명이 될 수 있지. 최소한 그것의 서너 배 아니면 심지어 100개 핵무기 100개 있다. 그거는 미국을 포함해서 온 세계를 공격용으로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나 재래식 장사정포 만문 정도 있는 앞에서 평화협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아무런 의미 없는 헛짓을 문재인 김정은이 했다 하는 것에 국제사회 일반적인 평가예요. 다 소용없어. 무슨 뭐 네임펜을 싸구려 가지고 서명을 했던 연필과 서명했던 그것은 대한민국 NLL을 북한에 떼준 여적질에 불과하지. 위장평화소에 불과하지. 대한민국을 월남화시키기 위한 문띵주의 여적행위에 불과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고 어제 태극기 애국세력 우리의 판단이었어요. 추석날 많은 사람들에게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관심이 없고 북한 김정은이 대북 제재 허물어주고 김정은 살리는데 체제 살리는데 남한에서 전사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월남화, 대한민국 북한화 그 전사와 같이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여러 친척들에게 많이 퍼뜨려야 됩니다. 열심히 말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 월남처럼 만드는 용맹한 전사 같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라고. 새 NLL을 북한에 떼준 사람이라고. 여적죄에 해당돼서 고발당했다고. 남북한 서명을 하는데 우리는 사라질 싸구려 네임펜으로 서명하고 북한은 영구히 남는 만년필로 서명했다고. 오죽했으면 KBS 보도에 지난 한 해 이런 용어가 나갔다는 거 그것까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용납될 수 없는 여적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